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수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이 12도에 그치겠습니다. 새벽 사이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미세먼지가 짙겠습니다. 오늘 날씨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봄바람이 매섭습니다. 현재 충남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들 지역은 밤까지 순간적으로 부는 풍속이 시속 70km에 달하겠습니다. 선별 진료소와 같은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등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는 찬바람에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낮 기온은 11도 안팎에 그치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새벽 사이 서해안으로 황사먼지가 유입됐습니다. 오늘 하루 대전과 세종, 충남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에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 세계로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더라도 전문가들은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평가하는데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가정부터 의료, 교육,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 질서를 바꿀 것으로 예측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와 경제, 문화의 미래와 과제들을 먼저 김광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확인합니다. 얼마 전까지 인적이 뚝 끊겼던 미술 실습실에는 모처럼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집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작품을 장소라든지 재료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어제부터 다시 학교에 나와서 작업을 하니까 좀 편안해졌어요. 이번 학기 첫 대면 수업이 이뤄진 또 다른 강의실.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10명씩 3개 강의실로 나뉘어 앉았고 교수 1명이 강의실을 오가며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강의가 되면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는 수업에 앞서가지고 먼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먼저 자료 공부를 하고 나면 제가 여기서 설명이 끝나면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서 다시 설명을 하고. 충남대와 한밭대는 학생의 동의와 철저한 방역 조치를 전제로 이번 주부터 일부 대면 강의를 시작했고 다른 대학도 대면 강의 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습 실기 수업을 위주로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 시작하면서 대학가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야외 시설 운영을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전시도 현재 부분 폐쇄된 한밭 수목원과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물론 일부 실내 시설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개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같은 경우 일일 출입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원가나 실내 운동시설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을 차츰 확대하고 있고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도 정규리그 개막이 가시화되면서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상을 되찾고 있지만 방심하면 재확산이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나 간격 유지 등 집단시설 방역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지켜져야 합니다.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은 개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움직여서 면역 체계를 만드는 것. 이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 두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한 예측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공공과 민간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국내 연구진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융합연구단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기존에 쓰이는 1,500여 가지 약물을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에볼라 치료제 외에도 3가지 물질의 약효를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민간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해 임상시험을 거쳐 이르면 1년 안에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과는 확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런 동물 감염 모델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임상에 과연 적용할 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갖다가 비교를 해서 그런 연구들이. 한 연구소 기업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의약품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 가능성이 있는 약물 30종을 발굴해내는 등 민간 분야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학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닥쳐올 미지의 감염병을 치료하는
백신 개발 매뉴얼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노하우를 축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그 기업과 연구자들이 지금 인프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진단 기술과 관련해 국내 1호 특허가 나온 가운데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와 한국형 워크스루, 그리고 IT와 결합한 역학조사 등 이른바 K-방역 모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 분야에서 한국의 역량을 활용해서 새로운 수출, 새로운 시장 개척.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금은 물론 미래의 감염병까지 미리 예측하고 막아내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오는 6월에 예정이던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개원이 직원 채용 지연으로 한 달가량이 연기됐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애초 오는 6월 18일 진료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신입사원 채용 일정이 계속 미뤄지며 개원을 7월 16일로 한 달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특히 2, 4분기부터 고용과 기업 피해 등이 가시화될 전망이라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2, 3월 업종별 매출은 지난해보다 25% 감소했습니다. 관광, 여행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학원과 의류, 대형 유통과 음식점 등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화두는 경제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합니다. 대전시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지역 화폐를 활용한 소비 촉진, 100억 원 이상 SOC 사업 조기 집행 등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창업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 좋은 일터 사업 확대 발굴, 무직자, 인턴 지원 등으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내 내수 경기 진작과 고용 안전망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민간 부분 고용 유지와 일자리 확대, 공공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는 충남연구원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동 중입니다. 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 459억 원을 추가 지원해 제조업의 경영 안정과 기술 혁신형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자립을 돕기로 했습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 자동차 등 주력 산업들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세 속에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수요 급감 쇼크 등에 취약해질 수 있어 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의 지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교육에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 적용을 앞당긴 코로나19 사태, 경기 부양책 역시 과거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비대면, 바이오, 창업 등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대전시가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 카드 사업을 다음 달로 앞당겨 시행합니다. 접수는 다음 달 7일까지이며 대전에서 창업 3년 이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업체를 운영하는 만 18살에서 39살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증빙 서류를 내면 심사 과정에서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위해 해외 결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원격 수업을 진행 중인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재대 총학생회는 대자뷰를 교내 곳곳에 붙이고 학생 교육권 보장과 등록금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한남대 총학도 학내 시설물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일부라도 반환해달라는 여론을 학생 복지팀에 전했고 대전대 총학도 시설 유지비 차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며 학교 측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는 데다 방역과 원격 수업 등에도 적잖은 비용을 들였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체험하고 즐기는 문화생활도 크게 달라졌죠. 봄꽃을 영상으로 즐기고 전시회나 공연도 인터넷으로 감상하는 이른바 집콕 문화생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세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눈부시게 하얀 벚꽃길이 펼쳐집니다. 마치 산책로를 실제로 걷는 듯 걸음에 맞춰 머리 위로 활짝 핀 벚꽃이 보이고 시선을 돌리면 노란 개나리꽃이 한창입니다. 당진시의 대학생 서포터즈가 봄꽃 명소인 당진천 곳곳을 시청자 눈높이에서 촬영한 뒤 시민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겁니다. 이제 외출을 못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리로 이제 촬영을 하면서 봄꽃길을 걷는 것처럼 대신 힐링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해마다 가던 벚꽃길을 즐기지 못한 시민들은 짤막한 영상으로 아쉬움을 달랩니다. 아쉽지만 지금은 영상으로나마 저희가 보면서 좀 힐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꼭 저희가 이제 코로나도 이겨내서 꼭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네요. 한 동영상에선 박물관 전시 소개가 한창입니다. 병자도 회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다는 만병회추는 명나라 태의원 의관공의 아들인 공정현이 저술한 의서로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이 읽혔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천안시는 시립박물관이 2달째 문을 닫아 관람객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특별 전시회 전체를 해설까지 곁들여 동영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전시하고 운영한 학예 연구사의 해설을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들으실 수 있어서 현장에 와서 보는 거와 매우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아트인사이언스 전시를 360도로 촬영해 가상현실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중 없이 진행되는 공연과 전시회,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체험과 공감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집콕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대전시가 1%대 머물러 있는 전력 자립도를 오는 204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20%까지 끌어올리고 온실가스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의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전력 자립도를 2025년 4.86%, 2040년 20.4%까지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2040년까지 2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는 2040년 221만 6천 TCO2까지 감축하기로 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과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와 한국철도학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대전 트램 건설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철도학회는 철도 전문 연구기관으로 트램 건설과 운영에 관한 기술과 정책 자문, 선진 트램 정책과 기술 발굴, 트램 연계 도시철도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전 트램은 현재 정부와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안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어제 과학의 날을 맞아 전국 공공연구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본연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을 다하도록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노조는 코로나19 위기에도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보여주기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며 공공적 역할의 근원적 장애물인 PBS, 즉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연구활동에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산 대산 2 일반산업단지와 주변 291만 제곱미터 부지를 첨단화학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이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충남도와 업계에 따르면 첨단화학단지 지정 행정 절차 기한이 이달 말 만료되는 가운데 최근 조성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첨단화학특화단지는 대산 2 일반산단과 주변 부지 등 291만 제곱미터를 S-오일,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등 국내 대형 화학업체 3사가 공동 개발하는 구상으로 추진 중인데 토지 매각 협상이 최근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단지 조성 계획이 틀어지면 국내 화학업계에 10조 원대 투자 계획도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 충남도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충남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연료 전환 사업을 통해 석유, 화학 등 모두 5개 기업에서 대기오염물질을 80% 저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들 기업에서 벙커CU 등을 LPG나 LNG로 교체해 황산화물은 99.8%, 먼지는 91.8%를 감축했으며 질소산화물도 70.9% 저감하는 등 미세먼지를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10개, 내년 15개 기업을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등 더 많은 기업이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산불 피해지에서 소나무 제선충병의 매개충인 서울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서식 밀도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 피해지의 경우 산불 발생 전보다 서울수염하늘소는 평균 31.3배, 북방수염하늘소는 4.7배 증가하는 등 제선충병 매개충 서식 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피해 고사목이 매개충을 유인해 산란처가 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며 산불 피해지에서는 이듬해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 기간까지 고사목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령 해경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보령 서천 해역에서 발생한 낚싯배 사고 179건의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엔진 고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엔진 고장은 전체 60%인 109건으로 집계됐고 좌초가 21건, 충돌 15건, 침수 5건, 화재 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보령 해경은 충남도 보령시 등과 함께 10톤 미만의 어선과 낚싯배를 대상으로 구명조끼와 구명줄, 소화기 등 안전설비 비치 여부와 낚싯배 사업자와 선원 음주 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재난 예경보 시설을 보강합니다. 시는 3대 하천을 중심으로 재난취약지구와 문화재 등의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재난음성 방송 설비 등도 갖추는 등 상시 모니터와 함께 신속한 상황 전파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재난용 CCTV와 재난음성 방송 설비 등 466대 재난 예경보 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대전 지역 교량과 터널 등 시설물의 40% 이상이 낡아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 지역 교량과 터널은 지난해 기준 261곳으로 이 가운데 30년 된 시설물이 64곳,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이 4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조 부재에 손상이 있는 C등급 시설물이 61곳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으며 내진 성능 평가에서도 44곳이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보령시 신읍동 대천해수욕장 일대에 이르면 올해 말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과 대천항 내 상가, 주택, 펜션 등 930여 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최근 착공했으며 내년 말까지 대천역에서 신읍동 대천해수욕장 구간에 도시가스 주 관로를 매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천해수욕장 인근 아파트와 한화리조트 등은 올 연말부터 대천항 일원은 내년 말쯤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매서운 봄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충남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들 지역은 밤까지 순간적으로 부는 풍속이 시속 70km에 달하겠습니다. 선별 진료소와 같은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등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는 찬바람의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낮 기온은 11도 안팎에 그치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새벽 사이 서해안으로 황사먼지가 유입됐습니다. 오늘 하루 대전과 세종, 충남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 세종과 충남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천안 3도, 세종 3도, 대전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10도, 아산 11도, 세종과 대전 12도로 어제보다 내려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0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모레까지 강풍이 불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하겠고요. 이번 주말까지도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